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45강 위험부담입니다. 자, 위험부담을 하나 보는데 위험부담은 사령으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마스터북에도 사령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이 사령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령 문제인데요. 우리가 내용을 좀 먼저 봐보면 위험부담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부담은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을에게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5월 1일 날. 그리고 잔금을 6월 1일 날 실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요 사이에서 자, 쌍방은 누구예요? 갑과 을이겠죠? 을.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뭐가 된 거죠?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 계약이 목적물을 이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이행할 수 없다. 그럼 이건 해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해제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럼 목적물이 없어질 때 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게 위험부담이에요. 요게. 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그래서 원칙은 우리나라는 지금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건 예외가 돼요.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은 예외가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이건 놔둬보면 위에 올라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의 건물 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자, 매수자의 귀책 사유로 소실이 된 경우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자, 수령 지체 중이라고 돼 있어요. 옆집의 화재로 소실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요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요것은 지금 채권자 위험부담을 갖다 놨는데요.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다 한번 먼저 넣어볼까요? 이걸. 자, 메모를 할 때가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아까 갑이라는 사람하고 집을 을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매가 됐는데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소실이 된 거거든요. 집이. 그럼 소실이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소실이 됐냐가 중요해요. 갑이 소실시켰어.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죠? 채무자, 매도인. 그럼 갑의 실수로 소실이 됐다 그러면 얘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을은 해지를 하고 손배를 청구하거든요. 손해배상을. 근데 반대로 을이 실수로 소실시켰어요. 채권자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우리가 채권자 위험부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갑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다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을 받지만 그 목적물이 소실되면서 발생되는 보험금이 있거든요. 이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을에게 반환을 해주라.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의 실수도 아니고 을의 실수도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게 순수한 의미의 위험부담이거든요. 그럼 이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부담을 가요.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이 무슨 뜻이냐? 채무자 위험부담은요,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계약금도 반환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는데 을이란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어. 그럼 수령을 지체했다면 이 부분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가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잘 이해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2021년도 10월 1일자에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2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자 10월 20일 날 화재가 난 거야.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언제 했어요? 10월 1일 날 했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 이행 날짜를 정했는데 집이 언제예요? 중간에 10월 20일 날 소실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후발적 불능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소실이 됐는지는 안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당연히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능이 된 거야. 그럼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얘는 유효인 거죠. 유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화재가 갑의 귀책 사유.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채무자. 이걸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해서 이행할 수가 없다면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물 소실 후 더 이상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누가요?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를 청구하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뭘로 해결해요? 이건 채무 이행이라고 해요. 이건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하는 거야. 이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과 을이 모두 책임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어요. 이게 순수한 의미에 뭐예요? 채무자, 이걸 위험, 부담이라 그래요. 그럼 채무자 위험 부담이 됐어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계약금 있잖아요. 갑은 요 계약금도 반환을 해줘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을 뭘로 푸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 채무자 위험 부담으로 푸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 자, 그 다음에 을의 과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을의 과실. 그 을의 과실이다 그러면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풀어요. 그럼 채권자 위험 부담이니까 얘는 뭘로 가는 거냐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수령 지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건 4번하고 5번은 같이 푸는 거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갑은 자기 채무 이행을 면함으로 얻은 이익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 보상금 아니면 화재 보상금, 보험금. 당연히 요건 뭐예요? 을에게 상환을 시켜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미 매매 대금을 받았으니까 이건 주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6번의 문제 요게 지금 4번, 5번, 6번까지가 요 채권자 위험 부담이네요. 그래서 위험 부담은 지금 여기 마트북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사례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을 이행할 수 없다면 뭘로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당연히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아셨죠? 다만 채권자, 매수자가 실수로 불을 질렀다면 채권자 위험 부담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위험 부담은 사례형으로 반드시 한 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요거 꼼꼼히 좀 정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